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정연설이란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말하는데요. 자, 보통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10월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나 갈등 등이 있을 땐 피켓 시위를 한다던가 야당이 고의적으로 박수를 치지 않는다던가 일종의 항의 표시를 하곤 하는데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국회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뿐만 아니라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이 함께하는 사전 차담회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추태가 왜 명분이 없는지 잠시 후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 국회 상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자면요.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항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야당 탄압 중단하라, EXX 사과하라, 국회 무시 사과하라 등의 손팻말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서자 침묵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시위에 윤 대통령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고 가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분통이 터져 나왔고요.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실로 향하자 잠시 동안 침묵 시위를 멈추고 구호를 재차 외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상이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인 추태인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태에 많은 분들이 혀를 차시고 해도 너무한다. 심지어 이럴 거면 국회를 해산해라 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연설을 낭독할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 취임 첫 해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거부한 적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민주당도 2개월 전 합의한 의사일정이라고 하지요. 대장동 수사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구속되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과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를 내걸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대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을 듣는데 조건을 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헌법상 권한이 있고요. 국회는 여야를 떠나 이를 들어온 게 관례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회법 제84조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명분은 사실상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들이 무리해서 뽑아놓은 당대표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저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러고들 있으니 스스로 국회의원임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로 가득 찬 당대표 하나 지키자고 국정감사장에서 뛰쳐나오질 않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하지 않나. 그렇다면 얘네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국회의원이랍시고 면책특권을 이용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고급 술집에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늘어놓질 않나. 명백하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놓고 막은 게 아니라 서 있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질 않나. 압수수색하러 나온 검찰에게 지금 가면 다 치웠지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나.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고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건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켓 시위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과거 후보 시절 했던 말을 연상케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민주당에도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아주 양식 있고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통해 경제를 번영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제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오늘 피켓 시위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모습이 교묘히 오버랩되는데요. 얼마 전 민주당 소속 최고위원 출신인 김혜영 의원이 이재명을 향해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강성 민주당 지지층과 이른바 개딸들에게 10중 포화를 맞았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민주당 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이재명 세력 때문에 길을 못 핀다라는 이 말이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이건 아니다.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예산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니 나는 시정연설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이 어찌 단 한 명도 안 나오는지 이게 바로 이재명과 이재명 세력의 민주당 의원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치적 항의를 드러낸 사례는 수차례 있었지만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연설을 전면 보이콧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사의 제목이나 사설들을 보면 협치가 사라졌다, 협치 실종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위한 협치인지에 대한 사실적 설명이 없는 기사와 사설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당에게 있어 협치란 국민과 민생이 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재명 살려주면 예산안 협조해 줄게. 이재명 살려주면 시정연설 참석해 줄게. 이재명 살려주면 법안 통과시켜 줄게. 이재명 살려주면 탄핵 집회 중단할게 등등등 온통 이재명 살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을 위한 정당이고 나라를 위한 국회라고 보시는지요?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대대적인 판가리를 위해 지금부터 탄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